텍스트에 있는 마지막 부분은 안 읽었고요. 향후 구체적 행보에 대해서는 당의 후속 조치를 보며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구체적 행보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 기자회견문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관위원분들은 부적격 판정을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관위원들은 판정을 했지만 저는 더 많은 옵션과 더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당이 이후에 정치적 후속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는지 지켜보면서 그거에 상응한 구체적 행동을 액션 플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옵션과 선택지가 있습니까? 수용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불복하는 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3길도 있을 거예요. 무소속풀마저 고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공관위원 결정에 대한 제 심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을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겠지만 당이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당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이해하시고 후속 조치를 잘 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포토를 원하십니까? 딱 끝나는 데가 있는 그러니까 끝났다고 보는 게 아마 공관위원들 입장인 것 같은데 정치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지지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뭐 따로 뭐 주문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셨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배석 없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해찬 대표하고 저만 압니다. 여러분 이해찬 대표님 잘 아시지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미주알 고절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위에서 둘이 있었던 얘기를 저도 얘기를 안 하고 이해찬 대표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과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몇 분에게 잠깐 드렸지만 총선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관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20대 청년 때 만났고 그때 재야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어묵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25살 때 이해찬 대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모셨었죠. 그때 당시 제 이름이 지금 이름이 아니라 이제 당시에는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가명을 쓰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과거 얘기 좀 했고 고생했다는 얘기 좀 했고 제가 대표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모시겠습니다라는 말씀 나눴고 그래서 공관위 얘기, 총선 얘기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아까 당이 잘 뜻을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소통이 안 되신 건지 어떤 부분을 이해를 못하셨다고 생각하신 건지 수용과 총선에서 역할 그런 얘기가 나오면요 이 문제를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공관위 결정 문제를 봉합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정치적 다른 말을 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결정하고 지금 이제 뭐 불복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그 공천 과정 진행되지 않습니까? 아마 불복하는 분들이 꽤 나오실 거예요. 저는 지금 불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관위가 결정을 내리면 그 이후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공관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정봉주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다. 이쯤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치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밟아 나가야 돼요. 입장문을 보면요. 예. 그 문제의 판결을 받아서 저를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뭐 기자 내용도 있고 기사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댓글 내용도 있는데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문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초기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명예훼손 재판이다라고 하면서 한두 언론에서 그렇게 잘못 판결문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그런 논조로 나오는데 그게 모함이든 음해든 혹은 오해든 그걸 또 이제 그렇게 오해가 나오면 그걸 자꾸 악용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공관위원들에게 1심 판결문을 좀 제대로 좀 봐줘라.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다 해법이 나왔다면 이거 아니라고 한 거 분명히 밝혔고 그다음 성추행 없었다는 거 밝혔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몇몇 평론가들 내가 그 공관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갔는데 가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었고 그게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성추행 흉도로 일반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판결문에서 제가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한 분이 변호사예요. 판결문 안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모함하거나 음해하는 세력은 성추행 피해자 혹은 이제 고소인이 아니라 예. 보도나 평론가를 지칭하신 아니죠. 근데 이제 저는 모함은 이제 지금 얘기한 건 오해가 있었던 부분, 잘 이해 못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고 모함이나 음해는 의도성을 갖고 한 분들이 뻔히 알면서 판결문도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궁금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다 내놨는데 그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몇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 상급심에서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나면 그런 모함이나 음해할 근데 그렇게 되면 명백한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인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인지 의도적으로 저를 깎고 내리고 싶은 부분이죠. 뭐 구체적으로 그 마포구에 사는 누구 집단 뭐 이런 게 아니고 언론이나 혹은 댓글이나 그다음에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우리 진영을 참신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의도적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시 재심 결정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공관위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공관위 지적을 했고요. 그럼 공관위 분들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당 지도부나 당에서 이른바 정치를 잘 이해하는 분들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서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당에 좀 분란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려가 만약 생기면 이제 그다음부터 스텝을 밟을 수 있겠죠. 그러면 꼭 이거에 대해서 결정 철회를 요구하거나 이러신 건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 드린다는데 바로 또 질문하십니다. 그럼 당분간 강서갑에서 계실 겁니까? 지금 그쪽으로 이사 가서 주민이에요. 그 피해를 주자는 그 여성이 왜 그러면 그게 모함한 건데 왜 그런 행위했다고 그랬을까? 그게 법정에서 검사가 물은 질문이에요. 제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공관위 결정에 승복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양날의 칼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강서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 거기 당원들인데 김태섭 의원 제명 청원안을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 당원들과 이제 뜻을 낙선운동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정치 그렇게 안 합니다. 정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들어가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강서를 간 게 아니고
이 시기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럼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상대로 한 이런 싸움을 거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당계 선거구도 속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와 호소를 던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장 강세가 센 강서 가져가서 묻고 싶었던 겁니다. 묻고 싶은 그 기회가 이제 원천적으로 공세가 됐는데 아마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최초의 만년 그 사인 회로로 글을 쓰는 거다. 이번 다당제 선거는요. 지난 60년, 70년간 겪어보지 못했던 최초의 선거입니다. 당원과 후보자들이 어떻게 조응하고 당원과 중앙당 지도부가 어떻게 호흡을 맞춰야 되는지 최초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저처럼 정체성 분명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공관위는 그렇게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죠.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이 선거를 60일 놔뒀으면 앞으로 60번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공관위가 이 상황을 보고 이 공관위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도부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봉주라고 하는 정체성 분명한 민주당의 주요 당원과 어떻게 조응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핵심 당원들, 열혈 지지 당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갈 것인지 그 해법을 만들어 보라고 던지는 겁니다. 출마 이제 날 얘기합니까? 저요? 이제 부적격자라고 했으니까 제가 얘기할 게 아니죠. 그건 제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니 당과에 무소속 출마도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간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양날의 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공은 그쪽으로 제가 바꾼댔어요. 공은 공간이나 그 지도부에 던졌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를 보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